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자, 오늘 할 얘기는 얼마 전에 중국에서 대규모 항의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대규모 시위죠. 이게 6월 7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좀 지나긴 지났는데 근데 요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것들이 많아요. 중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마 이 사건을 뭐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들어봐요. 뭐 다양한 관점이 있으니까. 자, 이게 어디냐면 충칭에서 발생한 거예요. 충칭의 한 평범한 아파트 건물에서 몇몇 동물구조 자원봉사자들이 복도에서 생후 한 2달 정도 된 얼룩무늬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을 합니다. 근데 강아지는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뚱둥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뚱둥. 이 강아지 이름이 뚱둥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의사의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수의사의 진단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只是连就是在你牙冠的部分全部截断掉了，全部截断掉了。这边是发育的问题，或者是损伤的问题，我们不确定。 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게 강아지 엑스레이인데 일단 이빨들이 다 갈려 나갔다고 합니다. 이빨이 일단 다 갈려 나갔고요. 但整个肺脏全是白的。 그 다음에 지금 내장, 폐 이쪽이 지금 다 하얗게 나왔는데 我们根本不知道发生过什么，而且你从这个侧面的角度看，它是一侧白一侧不白。如果是肺炎，可能是双侧，所以有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거 약간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이래. 예를 들어서 뭐 폐염이다. 그러면 양쪽 폐가 다 하얘야 되는데 한쪽만 하얗고 한쪽은 하얗지 않다. 이거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有可能是这边着地了，就是摔，可能摔在地使上。劲摔塌了。这边这个前 그리고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아마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큰 충격을 받아서 피가 그 폐 안에 다 차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 다음에 팔을 보면 뼈가 이렇게 부러져 있죠. 팔을 보면 뼈가 이렇게 부러져 있습니다. 前肢发生了骨折啊， 골절이 돼 있고 发生了骨折。那这边我们也能看到这边发生了骨折，它那么 다리 이쪽도 여기 다 이제 小，骨头那么软，它都会骨折。 이쪽 팔 다리 여기 다 이제 골절이 내 있고 那在这边我们也看到，这里也发生了骨 그리고 뒷다리 여기도 골절 折、骨质的问题。那这边一看就是被剪刀剪断。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게 여기 꼬리도 여기가 뼈가 어느 정도 연결돼 있지 않나요? 꼬리에도.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인위적으로 잘라내어 버린 흔적이다. 尾巴纯粹是人为剪断的。尾巴还是断了个根儿的，就是 완전 그냥 사람으로 인해서 잘라내 버린 흔적이다. 꼬리는. 从中间一节剪断掉的。那你看到这边都是一节一节，到这边还有骨质。 저기 다 이게 그 꼬리에 있는 그 뼈래요. 다 한 마디씩 있는데 여기 마디가 그냥 뚝 끊겨버린 거야. 的残留，所以它是从内到外剪牙齿、摔、肺出血。 그래서 이거를 추측을 해보면 이빨이 갈리고 그 다음에 어디 뭐 던져졌거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맞았거나 그래가지고 폐에 피가 가득 차 있고 여기저기 골절이 되고 全身的损伤都出现了。 온몸에 상처투성이다. 피해를 안 받은 곳이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의사는 지금 이렇게 말했고 나중에 이제 기사에 뜬 거는 어떻게 나왔냐. 강아지 앞니는 모두 누군가에 의해 뭉개져 있었고 꼬리와 항문 주변 부위는 날카로운 도구로 통째로 도려내졌대. 통째로 도려져 나간 상태였고 앞다리와 뒷다리 여러 곳에는 골절이 있었고 폐에는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왼쪽 눈은 충혈이 되어 있었고 머리도 심하게 부어 있었다. 그리고 이 뚱뚱이라는 강아지는 일단 목숨은 건진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아직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그랬냐? 자, 얼굴 다 까졌습니다. 중국에서 얼굴 다 까졌고 이 사람 면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잘 보이나요? 자, 이 사람은 나이가 39살이고요. 이씨 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어는 리씨죠. 리씨 성을 가졌고 근데 이 사람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야. 이미 온라인에서는 꽤 핫한 인물이었어요. 온라인에서는 이미 핫한 인물이었는데 왜 핫하냐? 인터넷상에서는 이 사람이 뜨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이 사람 쌈무 다바오거 아니야? 쌈무 다바오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별명 뜻이 뭐냐? 쌈무 다바오거 이 별명 뜻이 뭐냐면 쌤 포장남.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그런 거야. 코스트코 포장남.
중국도 코스트코 같은 그런 대형 할인마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쌤이라는 마트인데 쌤이라는 마트의 포장남이라고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냐? 2년 전 2024년 11월에 리 씨는 충칭에 있는 그 샘스 클럽 매장에서 자기의 개인 도시락과 보온병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시식코너 있잖아요. 시식코너에서 줄을 서 가지고 돌아가면서 줄을 서 가면서 거기서 음식들을 받아 가지고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 처먹었다라는 거야. 계속 먹고 뭐 케이크도 먹고 뭐 수프도 먹고 조리된 음식 뭐 만두 뭐 고기 뭐 이런 것들 시식코너에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먹으면서 자기 거기에다가 이제 쌌다 이거야. 수업은 자기가 가져간 그 보온병에다가 싸달라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이 시식코너는 그래 좋아 뭐 한 번 먹고 그래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뭐 다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 먹는 거를 네가 싸간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직원이 딱 갔어. 직원이 가가지고 이걸 말렸어.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여기는 시식코너지. 당신이 지금 이렇게 도시락 가지고 와가지고 먹을 걸 싸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너가 아닙니다. 이렇게 직원이 와서 말렸대. 근데 직원이 말리자마자 얘가 약간 열을 받았는지 둘이 이렇게 다투다가 갑자기 그 보온병에 들어있는 그 뜨거운 수프를 직원 몸에다가 부어버렸대. 아 진짜 잠깐만 무열이 형 이런 거는 관리 못하나? 김무열 불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학생이 아니라 가지고 이거 참교육 안 되나 이거? 자 아무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터넷상에서 이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국에서 요즘 중국도 길거리에서 누가 이렇게 개판을 치거나 뭔가 이 말썽을 부린다 주위 사람들 그거 다 찍어가지고 그거 다 올리거든.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러면서 별명이 샘스 클럽의 포장남. 저 새끼 샘스 클럽 가가지고 시식코너 해가지고 포장해서 가는 새끼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로 막 퍼지자 뭐 비난이 쏟아졌죠. 아니 어떻게 저기서 밥 먹는 것까지도 그것도 이미 선을 넘었는데 뭐 도시락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음식들을 받아 먹는 그 행위 자체도 선을 넘었는데 뭐 지금 뭐 직원이 말렸다고 뭐 수프를 막 직원 몸에다가 뿌려버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유명해졌어요. 막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막. 그리고 심지어 그때 이 사건 때문에 샘스 클럽 그 마트는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근데 그래봤자 이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욕을 먹어봤자 그래봤자 먹는 욕이 저 사람 참 교육 없다, 못 배웠다, 예의가 1도 없다, 교양이 없다, 몰상식하다 그 정도의 욕뿐이었지. 혹은 뭐 쌍욕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은 뭐 잠잠해졌죠. 한국에도 그런 백화점이나 뭐 이런데 가끔씩 이렇게 몰상식녀, 몰상식남 뭐 이런 사람들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뭐 인스타그램에 뭐 영상 돌다가 그냥 뭐 며칠 지나가면 이제 또 잠잠해지고 그렇잖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잠잠해졌어. 잠잠해졌는데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지.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온라인에 등장할 줄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등장을 했느냐. 이제 네티즌들이 증언들이 쏟아집니다. 이 씨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냐면 이 리 씨는 리 씨 아내랑 그 충칭에 있는 반려동물 입양 모임 뭐 구조센터 이런 데서 부인이랑 함께 이렇게 활동을 했대.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이미지가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청년이었대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저런 강아지 뭐 보호 단체나 뭐 강아지 뭐 임시 보호소 뭐 이런 데 가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나 강아지를 좋아한다. 우리 와이프가 일이 없고 집에서 쉬는데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고 나 자식도 있는데 애들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이미지를 항상 이렇게 빌드업을 해놨어. 그리고 자기는 무슨 일을 하고 수입은 아주 뭐라 해야 될까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이미지를 이렇게 빌드업 해놓으면 이게 입양하기가 쉬워지잖아. 심지어 집에 애가 둘이 있대. 그러면서 애기들과 와이프가 고양이든 강아지든 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떠돌고 있는 고양이와 강아지들에게 좋은 보금자리를 찾아주고 싶어하고 나도 내 능력이 되는 데까지 키우고 싶어한다. 이런 식으로 항상 강아지 키우는 견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런 이미지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지금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강아지를 뭐 입양을 보내려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맡기려는 사람들한테 얘가 다 접근해가지고 그 강아지를 자기가 직접 입양을 해요. 그래가지고 주위 그 사람들은 딱히 의심할 그게 없이 그냥 이 사람한테 고양이랑 강아지를 그냥 넘겨줬지.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이 사람들이 강아지를 얘한테 입양을 보냈는데 강아지가 계속 사라지는 거야. 없어지고.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뭐 산책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해야 되는데 딱히 또 그렇게 막 산책을 뭐 자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뭐 얘는 이제 계속 나 뭐 일이 바쁘다, 출장이 바쁘다, 집에서 애기들이랑 와이프가 잘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가지고 뭐 딱히 문제는 없겠지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언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냐면 한 여성 구조자가 강아지 한 마리를 리 씨한테 입양을 보냈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줌마가 이 여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강아지가 학대를 당하다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죽은 강아지 사체를 리 씨가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밑으로 던져버렸다고 해요. 이거를 알게 된 이 여성 구조자는 정신적으로 완전 이제 큰 충격을 받은 거지. 그리고 이제 보도에 따르면 한때 이 여성은 우울증까지 왔다고 해요. 한 생명을 살리겠다고 누군가한테 자기가 이렇게 이 강아지 뭐라 해야 되지? 애견인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강아지를 누구한테 맡길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요. 이 사람이 이 강아지를 키울 수 있을지, 정말 건강하게 이 강아지가 자랄지,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는지 이걸 다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입양 보낸다면서. 이 구조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다 체크하고 입양을 보냈는데 이게 그냥 학대를 당하다가 죽어버렸는데 그 시체까지 그 높은 건물에서 집에서 밑으로 던져버려졌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충격. 그리고 이 일이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에 폭로가 됐죠. 인터넷에 폭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와 시민들, 이 리 씨가 살고 있는 이 여기가 중하이베이 빈화팅이라는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서 밤새도록 자리를 잡고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 손에는 포스터까지 찍어와가지고 포스터에는 이런 게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입양 사기를 엄중히 막자. 동물 학대를 반대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가해자 리 씨를 엄벌하라고 요구를 했고 동물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다들 거기서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했죠. 자, 이 사건이 중국에서 얼마나 커졌냐면 이 현장 영상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강아지의 현재 상태고요. 지금 이 강아지는 이제 치료를 받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一会儿试一下，先喝点水。 일단 이 강아지는 보호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뚱뚱이라는 이 강아지는 생후 2개월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거는 강아지에 대한 학대잖아요. 근데 이 학대를 하는 행위를 할 거면 뭐 이 학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지가 알아서 집에서 그냥 조용히 하지 않나? 몰래? 왜냐면 이게 뭐 알려져 봤자 이게 뭐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처음에 강아지가 이제 보호가 됐을 때는 강아지가 이런 상태였대요. 거의 뭐 그냥 다 죽어가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상에 한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러 이제 제보자들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막 올리고 영상도 찍어 올리고 해가지고 나온 영상이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보기 싫으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학대당하는. 자 보시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밖에서 강아지를 막 그렇게 학대를 하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이걸 말리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강아지를 왜 그렇게 대하냐. 얘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손으로 이거 무슨 강아지에다가 막대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강아지 바닥에 완전 누르고 있잖아요. 이거 보여요? 보이세요? 막대기로 강아지를 땅에다가 묶고 있어요. 뭘 누르고 있어요. 근데 이 옆에 사람이 이거 놔줘라, 하지 마라. 너 왜 강아지를 이렇게 대하냐? 너 변태냐? 이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왜 변태야? 이 강아지가 나 깨물어가지고 내가 교육 좀 시키는 거다. 내 강아지 내가 교육시켰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인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강아지 목에다가 이 막대기를 묶어가지고 지금 강아지를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누르고 있죠. 끝까지. 이 주위의 사람들은 이거 놔주라고 계속 말리는데 끝까지 이걸 누르고 있어요. 너 변태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나 깨물었는데 내가 왜 변태야? 이러면서 강아지는 계속 이 막대기에 눌러져 있어요, 목이.
这么回事？这就是你简直是个变态人！就是你在这里吵吗？你不来吵理我能弄他吗？是小孩，他绝对不是俺两只小孩子来说的，哎，直接把他发到网上去曝光他，直接发到网上去曝光。 주위 사람들이 야 이거 빨리 찍어가지고 온라인에 인터넷에 올리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 사람의 악행을 알려야 된다. 이거 지금 막 학대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얘가 학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봐봐요.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강아지한테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강아지를 이렇게 대하진 않을 거야. 이거 보이세요? 강아지 들고 있는 자세 보이세요? 목줄을 이렇게 들고 이거 지금 你别 그냥 干我越狂！你越干我越狂！我怕你，我怕你怎么了？你是个东西吗？我不是东西，我怕你，我只是怕你。 와 미친 거 아니야? 我怎么了？你放下他呀！我不放！你越干我越狂！你是个人吗？你越干我越狂！你是个人，我怕你，我怕你怎么了？你是个东西吗？我不是东西，我怕你，我只是怕你。 뭘 하는지 알아요? 개를 지금 이 목 그대로 이렇게 들고 있잖아. 개는 지금 완전 지금 뭐 학대 당하다가 저 높은 데서 뭐 떨어지고 해가지고 힘이 없이 그냥 죽은 것처럼 이렇게 막 개가 목줄에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내려놔라. 왜 그렇게 들고 있냐? 내려놔라. 너 뭐 한 짓이냐? 하니까 이 사람 야 네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짖어봐. 야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봐. 내가 이 개 놓나? 야 내가 내 마음이지 왜 네가 날 뭐라 그래. 계속 뭐라 그래봐. 네가 뭐라 할수록 난 개 계속 들고 있을 거야. 계속 뭐라 그래봐. 네가 뭐라 그럴수록 난 안 나. 난 안 놓을 거야. 왜? 네 뭐 어쩔 건데. 이것 때문에 중국이 뒤집어졌어요. 진짜 중국도 애견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중국의 애견인들이 그냥 뒤집어졌어. 그냥 다 들고 일어난 거야. 사진을 보면 여기 기사가 났는데 사진을 보면 이제 개를 들고 있는 방식 그리고 개를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방식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말렸어. 너 개를 왜 이렇게 대하냐. 그러니까 얘가 나 깨물어서 이렇게 대한 거야. 내 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이런 거야.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이게 들끓기 시작하고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 밑에서 이제 시위도 하고 이제 그런데 지금 중국의 현재 본토 관영 매체들은 이 항의 활동을 보도할 때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걸 항의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 항의 활동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무슨 시위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이성적 집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막 그렇게 폭력적인 사태는 없었거든. 막 막는 사람, 때리려는 사람 이런 건 없었고 그냥 말 그대로 항의야. 항의하고 그냥 구호 외치고 그 다음에 애국가 부르고 이 정도야.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 현장에 모이고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올렸냐면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이것도 충격적인데 그 남자가 베란다에서 강아지를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이 이렇게 누가 찍어가지고 이걸 올렸어. 베란다에서 강아지를 이렇게 들고. 근데 강아지를 다루는 방식을 봐봐. 아니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강아지를 한 손으로 이렇게 막 들고 목을 이렇게 딱 조른 상태에서 막 때리는 거 보이죠? 이게 지금 작아서 그런데 소리 들리죠? 강아지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보이죠? 강아지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들었다 옮겼다 하는 거 한 손으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 아니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강아지를 이렇게 들진 않잖아 한 손으로. 뭐야 이거 밑으로 설마 밑으로 던지는 거야? 지금 밑으로 던지려는 신용을 하는 것 같은데? 밑으로 지금 던지려는 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하고 일이 커지니까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동물을 이렇게 죽인 게 고문치사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 그 전에 입양한 강아지들은 못 찾은 강아지도 있고 입양을 했으면 얘가 데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졌어. 사라졌대. 얘 말로는 도망갔다 하는데 누가 믿어?
그래서 이제 일이 커지고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시위를 하고 하니까 자, 이제 여기 동네의 그 경찰서장이 이제 출동을 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하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한 번 더 무너집니다. 이 파출소 소장 따시바 쪽에 파출소 소장이 현장에 와서 이거를 이제 입건을 했대. 입건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하겠고 이제 강아지들은 다 구해줬다. 이 강아지 한 마리 말고 한 강아지 3마리가 구조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안정돼 있는 상태고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입건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을 잡아갔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이 애견인들 중국의 애견인들이 한 번 더 무너지는 게 이 사람의 죄명은 동물 학대가 아니래. 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동물 관련된 컨텐츠는 내가 처음 다루는데 나도 요번에 새로 공부한 것들이 많아. 얘가 막 강아지를 그렇게 패고 막 던지고 막 강아지가 막 다 골절이 되고 막 꼬리가 통째로 막 도려져 나오고 막 이랬는데도 이게 동물 학대가 아니야. 지금 중국의 법 체계 안에서는 얘한테 줄 수 있는 죄명, 혐의가 딱 2개래. 한 개는 고공투척, 즉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진 혐의. 이 혐의가 한 개 들어가고 또 하나는 고의로 공공재산을 훼손한 혐의. 요 2개밖에 안 들어간대. 지금 죄를 줄 수 있는 거는 요 2개밖에 안 된대. 고의재물손괴, 그 다음에 고공투척에는 동물학대에 대한 이 대가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학대 이 죄는 없는 거야. 여러분들 왜 그럴까? 이게 중국 제도 차원의 문제인데 오늘까지 여러분들 중국에는요 반동물 학대 법이 없어요. 동물 보호법 자체가 없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1988년에 중국은 야생동물 보호법을 통과시킨 적이 한 번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야생동물 관련된 법이잖아. 왜 이걸 통과시켰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중국은 다리 달린 거 책상 의자 빼고 다 먹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중국이 하도 야생동물들을 잡아먹어버리니까 그때 발의된 이 법안이고 집에서 기르는 이 고양이와 강아지 같은 이런 반려동물은 사실상 치안관리처벌법 같은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동물 자체를 위한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처벌받은 거는 고공투척. 그러니까 그 높은 데 살면서 거기서 네가 던진 게 강아지든 네가 던진 게 TV든 그게 똑같다라는 거야. 고공투척. 네가 뭔가를 던졌으니까. 근데 이게 강아지든 TV든 이거 지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강아지든 TV든 이게 사유 물건인 거야. 사유 재산, 사유 물건.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축구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뭐 물건을 딱 던져가지고 TV가 고장났어. 그 불법이에요? 그럼 불법이 아니지. 아니 내가 내 TV 내가 부셨는데 그게 뭐 불법이야. 똑같은 거야. 아니 이 강아지 고양이도 내 사유 재산이고 내가 내 사유 재산을 부서고 찢어버리든 뭐건 이게 너랑 뭔 상관이야. 이게 법이 없는 거야. 오 마이 갓. 사실 여러분들 올해 3월에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애견인이 점점 많아지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도 얼마 전까지 그 개를 먹는 보신탕 문화, 개를 먹는 문화 이걸로 전 세계에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도 웬만해서는 그 뭐 개고기 잘 안 먹잖아. 요즘 누가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 개고기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중국이 훨씬 더 먹으면 더 먹었지. 한국 가지고 그러는 거? 아무튼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애견인들이 강아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애견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강아지들이 뭐라 해야 될까? 강아지들이 지위가 점점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보호법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점점 더 올라가는. 왜냐? 이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그냥 동물이라고 보지 않아. 가족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내 가족에 대한 이 보호법을 강화시키고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중국도 애견인들이 엄청 많아요. 중국도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올라가면서 올해 3월에 중국의 후지엔성 복건성 산밍시가 중국 최초의 도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방법을 제정하려고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시작을 했어. 중국도 이제 동물법이 생겨야 된다. 반려동물 보호법이 생겨야 된다. 맞잖아요. 애견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의된 그 법안, 그 의견 수렴하는 그 링크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렸어. 공식 설명도 없고 보도도 없었어요.
그 중에서 핵심 조항은 이런 거였습니다. 개, 고양이를 동반 정서적 위안 목적의 가정 내 사육 동물로 정의한다.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를 금지한다. 유기묘는 포획, 중성화, 면역, 방사, 즉 TNVR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공원, 상가, 호텔, 교통 서비스에 반려동물 친화 공간을 장려한다. 뭐 약간 요런 조항들이 있었어. 중국도 반려동물법이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제 다듬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생기기도 전에 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어요. 중국 기준으로 보면 이게 꽤 파격적인 거예요. 기존 중국의 지방 조례는 보통 뭐 개 등록해라, 목줄 해라, 사람 물면 책임져라 같은 이런 질서 치안 중심이었는데 쌈밍시의 이 초안은 처음으로 보호와 복지를 제도화하려고 했던 그런 변화였습니다. 최초로 반려동물 보호라는 이 이름을 내건 지방 입법 시도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건인데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 일단 온라인상으로 논쟁이 너무 커졌어요. 초안이 공개되자 중국 SNS에서는 찬반이 완전히 갈렸어. 지지자들은 중국 동물 보호 입법의 첫걸음. 이건 좋다. 이건 무조건 첫걸음이고 실행해야 된다. 근데 반대자들은 상위 이런 법들이 근거가 부족하다. 왜 개와 고양이만 특별 대우하느냐?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내느냐? 라면서 반대파들은 반발을 했어요. 당신은 딱 이거 칭찬하거나 반대하거나 쌈밍시를 칭찬하거나 반대하거나 이 두 개가 굉장히 대립이 됐어. 그러면서 논쟁이 급격하게 켜졌는데 왜 또 논쟁이 커졌느냐? 자, 일단 이 상위법이 문제인 게 첫 번째, 중국에는 아직 전국 단위의 반려동물 보호법이나 반동물 학대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 도시가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는 별도 법적 지위로 정의할 권한이 있느냐라는 거야. 아니, 지금 나라에서도 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국은요 법이 제일 먼저야. 근데 그 법을 능가하는 사람이 누구? 공산당이에요. 근데 공산당도 아직 뭐 개든 소든 고양이든 뭐 반려동물이든 나발이든 걔네들한테 법 얘기를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방정부에서 법을 들이밀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벽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부 법률 비판자들은 중국의 상위 법령에는 반려동물이라는 법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쌈밍시가 독자적으로 권리, 의무, 처벌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 니들이 뭔데? 야, 지금 중앙정부, 야, 시진핑도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무슨 독자적으로 권리, 의무, 처벌 구조까지 만들어? 이게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과 집행의 문제라고 하는데, 자, 초안에는 유기묘, TNVR, 반려동물 활동 공간, 배변함,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 장례 서비스 같은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자들이 하는 말이 이걸 누가 돈 내고 운영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은 아직 거기까지 안 온 거야. 여러분들, 지금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자기 반려동물을 위해 가지고 기꺼이 돈을 써요. 그게 뭐 장례식이든 뭐든, 뭐 요즘 뭐 강아지 키우는 게 거의 애 키우는 것만큼 돈이 든다면서 강아지 키우는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식료품들, 그 다음에 고양이 아이템들, 뭐 노는 뭐 캣타워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 심지어 유모차에다가 반려견까지 데리고 다니는 그런 시대잖아. 근데 중국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온 거야. 아니, 무슨 개랑 고양이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쓰냐 이거야. 지금 중국에서 그냥 사람들도 아직 장례식을 못 치르는 그런 가정과 사람들도 있는데, 강아지, 개, 고양이가 뭔데 얘네들한테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냐. 사람도 지금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강아지, 고양이 따위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냐. 아직 맞아. 아직 이 단계까지 못 올라온 거야. 이 반려동물 쪽에서는 동물은 그냥 동물일 뿐인 거야. 아직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렇게 아직 중국도 애견인과 애묘인들이 되게 많아. 움직이고 있긴 한데, 자, 반대자들이 하는 말이 이걸 누가 돈 내고 운영하느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것도 나와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걸 법적으로 이제 시행하게 되면 정부 예산 들어가냐?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고? 아니, 지금 사람들한테도 정부 예산이 다 골고루 못 들어가고 있는데 고양이, 강아지 따위에 정부 돈이 쓰여야 된다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지. 심지어 이런 반대도 있어요. 아파트 주민 동의는 어떻게 받느냐? 아파트 주민, 예를 들어서 위층에서 고양이를 키워, 혹은 미층에서 강아지를 키워. 그럼 그 아파트 단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동의를 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초안은 유기묘 방사 방안을 7일 공시하고 업주 표결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그래도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면서 이제 이게 압력을 받았던 거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또 뭐냐면, 와, 여러분들, 중국도 여러분들 이념이라는 싸움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념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여기는 어떤 이념 공격이 붙었느냐. 자, 봐봐. 일부 반대 여론은 정상적인 정책 비판을 넘어서 어떤 식으로 비판을 했느냐. 아니, 강아지랑 고양이한테 그런 대우를 해주자고? 잠깐만, 이거 서방 사상에 세뇌된 거 아니야? 야, 이거 외부 세력 침투 아니냐? 야, 저거 발의한 사람 누구야? 저 조사해. 저 새끼 외부 세력 간첩이다. 왜냐? 강아지와 고양이를 이렇게 가족으로 여기는 거는 서방 사상이다 이거야. 중국이 강아지를 먹으면 먹었지 언제부터 그걸 가족 취급하면서 뭐? 장례식? 저 새끼 저거 서방 사상으로 세뇌됐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념 공격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공격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심지어 이 초안이 외부 조직을 하면 중국 그 외의 조직들, 중국에 있는 뭐 어떤 조직들, 그게 반공산주의 조직들도 될 수도 있고 그 조직들이랑 연관된 게 아니냐, 이런 것까지 공격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압력을 받으면서 없애버린 거지. 여러분들,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단순히 동물 보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아니라 개, 고양이를 특별히 보호한다는 거 말 자체가 아직 중국의 일부 사람들한테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게 서구식 가치관이다. 민생보다 지금 동물을 우선하겠다고? 지금 중국 민생이 개판인데? 장난하냐 이거야. 그런 프레임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의 민생은 좋지 않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중국의 굉장히 빈민층의 한 사람이야.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겨우겨우 진짜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 근데 갑자기 입법을 하는데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었을 때 뭐 장례식 어쩌고 저쩌고, 그거 뭐 정부 지원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분노를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아빠 엄마 죽어도 내가 장례식 치러줄 돈이 없는데 동물이 죽었는데 그 돈 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아직 거기까지 못 왔다는 거야. 한국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 한국도 뭐 옛날에 강아지를 먹던 시절이 있었고. 근데 중국은 아직 동물보호법, 뭐 동물에 관련돼 가지고 무슨 뭐 동물복지, 특히 이 동물복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동물복지? 지금 사람도 복지를 못 받고 있는데 동물복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